안녕하세요. 내우젠과학과선에서 중학교 2학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유진입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1학기 동패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과학과목 내신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패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 별 5개 중에 3개 정도로 중급 난이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23문항, 서술형 2문항으로 총 25문제가 나왔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 조금 더 문항수가 한두 문제 정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5단원 식물과 에너지에서 7문제, 6단원 동물과 에너지에서 총 18문제 가 출제가 되었네요. 원래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1, 2, 3, 4단에서 출제되는 것에 비해 이번 동패중학교는 2학기 범위부터 5, 6단원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기말고사도 2학기 범위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식물과 동물 중에서 둘 다 생명과학 과목이고요. 동물에 조금 양이 많아서 치우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보이네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대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열심히 잘 풀었다면 쉽게 고득점 가능했겠지만 그런데 5, 6단원이 전부 암기하는 생명과학 파트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6단원 동물 파트가요. 그래서 꼼꼼하게 구석구석 암기하고 있어야지 고득점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고득점 가능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논술형 문제는 2문제 중에서 첫 번째 치매 소화작용 실험이 나타났습니다. 침에서 아밀레이스가 있어서 아밀레이스가 어떤 온도에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아이오딘 반응, 베네딕트 반응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2번은 광합성과 호흡 관계의 기본적인 개념 암기 서술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원래 객관식이 끝나고 서술형이 있는 거에 비해 이번 동패중학교 시험은 객관식 중간중간에 서술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 시간 배분도 필요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평이한 문제들만의 반면에 조금씩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한번 내신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 5번은요. 영양소 소화 과정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입과 위 그리고 소장,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을 각 기관에서 분비되는 소화액과 그 소화액 안에 존재하는 효소들에 짝지어 분류할 수 있어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했던 문항입니다. 문제 8번을 보면 혈관의 종류가 나왔네요. 심장의 구조와 혈관의 종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4가지 부분으로 나뉘죠. 각 부분이 동맥과 이어져 있는지 정맥과 이어져 있는지 잘 알고 그리고 주어진 순환계 그림 자료를 보고 각 부분의 이름을 골라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13번은요. 호흡계 운동 모형 자료가 출제가 되었네요. 우리에서 숨관과 숨관까지 폐로 이어지는 이 호흡계를 유리관 안에, 유리병 안에 고무풍선과 고무막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병으로 비유한 호흡계의 구성 요소를 알고 각각이 어떤 게 어떤 걸로 비유가 됐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흉곽의 압력, 부피 변화를 이해해서 들숨과 날숨, 호흡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문제 17번은요. 오줌 생성 과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콩팥에서의 이제 네프론이죠. 토리와 보먼주머니, 세뇨관에 따른 오줌 생성 과정을 단계별로 외우고 있어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과와 재흡수, 분비 과정에서 어떤 게 재흡수되고 어떤 게 여과되냐 되게 중요한 암기 문제는 빠졌어요. 그냥 어디서 어디로 여과되고 어디서 어디로 재흡수된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19번은요. 광합성 산물 실험 문제였네요. 그래서 아이오딘 반응을 이용해 광합성의 결과로 어떤 물질이 저장이 되었는지 녹말이 저장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녹말을 염색하는 과정과 그리고 실험 결과에 따른 단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문제 22번은요. 식물에서 기체 교환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낮과 밤에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뭐가 더 많냐에 따라서 기체 교환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기체가 들어가고 어떤 기체가 나오는지 그렇게 보이는지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 방향을 골라내서 정확하게 선택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동패중학교 이번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싹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문제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꼼꼼하게 묻고 있습니다. 정확한 암기가 바탕이 됐어야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동패중학교 과학 과목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